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요. 장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대형주도 다 수급 논리예요. 예? 그러다가 이 정도의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됐든 공매도가 됐든 예전 물량에 대한 물량이 됐든 손절이 됐든 요 정도 물량 나오는데 조정이 무지하게 나와요. 단순 논리로 평균 단가 요 정도는 되겠죠. 단순 논리로. 그잖아요. 평균 단가 단순 논리로 요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수급 들어올 때. 근데 그 이하로 막 깨고 내려가 물량은 얼마 안 던져졌는데. 그 왜 그래요? 이럴 때 이제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얘 혼자 깨지면은 아 얘가 문제가 있구나. 업황이 안 좋구나. 뭐가 어떻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시장이 깨졌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죠? 그러다가 수급이 다시 일부 개선되고 수급이 뭐 손바뀜이 있든 뭐가 됐든 순매수 기준에서 일부 개선되면서 돌리는데 그럼 여기까지 라인을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맞죠. 사실은. 예? 논리대로 한다면. 근데 시장 상황이 어때요? 반등 찔끔 나오다가 같은 위치입니다. 반등 찔끔 나오다가 다시 밀려버려요. 다시. 밀리는데 어느 정도 밀려요? 앞전 저점 왕창 깨고 밀립니다. 앞전 저점 왕창 깨고 밀리잖아요. 근데 얘는 누적 수급이 있다 보니 그나마도 덜 깨진단 말이에요.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 앞전 저점 여기까지 막 깨고 내려가. 근데 못 견디는 거예요. 시장 대비 강하게 매집이 됐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하게 그나마 잡아주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급이 어떻게 돼요? 명확히 더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 앞전 고점을 넘기든 요 수급 플러스 여기까지의 수급 있죠? 요 수급 플러스 이만큼이 더 들어오다 보니 이 고점을 넘기고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 부딪히고 밀려 내려올 때 정확히 보세요. 부딪히고 밀려 내려올 때 요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수급은 더 들어왔는데 주가는 밀렸어. 왜? 시장이 여기 또 밀렸네. 예? 얘는 이 고점을 넘기는 시점이 돼야 안 돼요. 뭐 아직도 안 되죠. 근데 얘는 벌써 이미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하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하다고 인식을 하냐고. 지금 날짜별로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결론은 내 자산 지키는 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옆에 동네는 오늘 같은 날 SK 이노베이션 폭등 나오고 나도 그런 종목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종목이 1%더 밀리면 이건 난리 난 거고 하이닉스 1% 밀리면 이건 초상집인 거고 그러니까 내동매매를 한단 말이야. 이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거 어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정두에 의해서 또 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 기관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의약품처럼 이렇게 막 그런 쪽 빼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시장 폭락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폭락이 나왔죠. 이 저점들 다 깬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 저점 대비해서도 왕창 LG이노텍이 깨진 건 아니죠. 시장 폭락 대비. 수급은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요만큼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가격 반발력이 가장 좋은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야 의약품 뭐 신풍량 16배 올랐는데 얘는 뭐냐. 그럼 그쪽 종목에서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면은 신라젠 같은 걸 면하지를 못하죠. 그거는 일부 결론적으로는 요 수익의 기준 물론 여기서 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급락장의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봐야 원금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금 보존도 안 된 종목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 거 원금 보존이 됐으니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구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수급 논리로 주가가 변동이 나온다. 대부분이 다. 그러고 나서 과도하게 밀리는 과정 속에 얘만의 문제냐 시장의 문제냐. 시장이 더 깨지고 내려올 때 하방을 잡아주니까 여기보다도 위에 있으니 얘는 긍정적인 종목인데 그럼 언제 이 고점을 넘길 것이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게 일봉, 주봉, 월봉이든 분봉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결국은 요 수급을 넘겨줘야 믿을 자락이 생긴다는 거고 요 수급을 넘기면서 요 고점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부딪혀주고 고점도 못 넘기고 부딪혀주고 밀려 내려오다 보니 요 바닥 수급에서도 인정을 못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돼? 여기서 편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수급이 더 들어오니까 고점이 당연히 높아져요. 근데 오버슈팅이 당연히 나왔겠지 이때도. 시장 고점 넘기는 것보다 월등하게 올라갔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2차전지 할 말 있잖아. 우리가 못 먹었어? LG화학 수익을 못 냈어. SK 이노베이션 수익을 못 냈어.
SDI 수익을 못 냈어요. 주력으로 비중을 많이 못 쳤을 뿐이지. 이 오버슈팅의 범위는 지금의 2차 전지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시장 깨지면서 연동인 거죠. 수급은 여기서부터 따질 때 제한적이죠. 요 바닥까지 내려오는데도 시장은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더 깨져 있었고, 결국은 시장은 요 고점이에요. 언제 고점? 요 고점. 얘는 이 고점보다 월등히 높아. 왜? 수급이 더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지속될 수도 있지. 응? 근데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 너무 가파르게 지속된다면은 이건 조금 부담이 되죠. 응?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야, 이쪽에 대비해서 요 수급 대비해서 많이 빠져나갔는데 아니죠. 멀리 보면. 그래서 대형주는 굳이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 없고, 또 윤정두 기준에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도 없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단기적으로 보실 때도 이고점을 넘기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위쪽 18만 원까지 찍었구나.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여 있는데 여기서 더 꼬일 거냐 아니면 개선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IT의 전체적인 랠리를 보면서 이거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다. 일봉이 너무 정신없으면 주봉으로 보시면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죠. 예, 주봉으로 보시면서 대처하셔도 되고 월봉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LG노텍의 수급은 나쁜 수급이 아니에요. IT 전체가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IT 전체가.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주봉, 월봉 다 마찬가지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앞전 고점을 넘기는 수급들, 이 앞전 고점을 넘기는 수급들이 들어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요 앞쪽에서 들어 올려졌어야 되는데 눌려서 쉼고르기 가고 있다. 이게 얘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삼성전기라든가 수급 보세요. 얘도 이렇게 보면 밋밋하죠. 그럼 주봉에서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 요 자락에서 많은 개인들이 희생을 당해요. 어떤 식으로? 여기 요 자락에서 어떤 식으로 당하냐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는 변동이 좀 작죠. 캔들 크게 작죠. 어디서 붙냐면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소설을 써요. 끝내주는 업체라고. 수급은요. 정체죠. 예? 일부 손바뀜 매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정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시장에 연동되고,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겁니다. 이게. 그래도. 그러다가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한번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립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까지 이만큼. 수급은 더 들어오는데. 요럴 때가 기회인 거죠. 요게 2018년도에 박성재 TV 방송 가지고 나가던 그 시점이에요.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상황 빼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히 당겨갖고 보시면 돼요. 요 기준에서 누적 수급, 이게 작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12% 매집이었어요. 12% 매집, 주가 폭등, 오버슈팅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가파르죠, 이게 지금 이격이. 그러고 나서 요것 점에서 이렇게 맴돌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를 넘기려면 박스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급이 나와야 된다고. 수급이 나와서 넘겼단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당겨볼게요. 이렇게 수급이 나와서 분명히 넘겼어. 진짜 몇 개월 만에 수급이 들어와서 넘겼는데 빵 하고 깨져요. 왜? 수급이 정체, 다시 넘기는 이후에 정체 상태에 놓여지다 보니까 빵 하고 깨지죠. 더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2차 전지가 이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였다고 치면,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이 수급으로 움직였는데 냅두니까 밀려 내려온다. 근데 수급은 은근히 더 들어온다. 그럼 요거 좀 당연히 또 넘기겠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요거 좀이 넘겨지고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수급 정체. 근데 여기서 흥분들 하는 거죠. 근데 저기서 시장만 더 갔으면 시장 수익률은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만 더 갔으면. 근데 시장이 안 가니까 수급 꼬이면서 깨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중에 수급이 꼬였는데도 계속 가는 종목, 시장이 뒷받침되면 계속 가요. 어떤 거? 하이닉스 같은 거. 얘도 이평선 다 빼버리면은 수급 논리가 무조건 다 맞아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2조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산 거고 8% 매집이에요.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8% 어마어마한 겁니다. 딱 연말까지만. 2조 매집하는데 변동이 안 나오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요. 요 끝자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끝자락에. 변동이 나올 때. 이슈가 터지니까. 근데 희한하게 수급은 꼬여있죠. 손바뀜입니다. 2조 매집했는데 그 앞전에 저가 물량이 다 튀어나온 거죠. 그 앞전에 저가 물량이. 근데 이런 손바뀜에서 갈 수 있었던 건 뭐다? 시장 수익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면서 하면서 시장 수익률 좀 넘길 수 있는 거는 시장이 가니까. 시장이 가니까. 엔소프트 마찬가지. 엔소프트. 여기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수급이 꼬여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지수 빼고 볼까요? 이거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수급이 이만큼이나 튀어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옵니다. 22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매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야. 뭐 매수고 매도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시즌 뭐 외국인 기관이 안 사도 그냥 주가는 올라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시장이 가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시장이 못 가면은 못 가요. 수급이 꼬여있을 때는. 최근 들어서의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시장이 가니까 수급이 꼬여있어도 가는 겁니다. 예? 손바뀜이라고 기준을 잡고, 그리고 저런 기준에는 이렇게 꼬여있는데 가죠. 카카오도 카카오 수급이 꼬여있는데 가죠. 말이 돼요? 이렇게 해서 매집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 받으신 분들, 윤정도랑 같이 가는 분들, 여기서 이런 수급에 야 이거 봐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 봐봐 이거 이렇게 매집이 더 들어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시세 나와야지 제대로. 그랬더니 결국은 빵빵빵 쳐버리고 손바뀜 속에서 손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CJ ENN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 안 나올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CJ ENN 같은 경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안 보이냐면 저는 이제 개인들 위주로 수급을 보는데 이거를 이제 외국인 기관으로 이제 같이 놓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 기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나올 때는 개인들의 수급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건 외국인 기관의 손바뀜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15년 12월 24일 이후에 2015년 12월 24일 이후에 계속 개인들이 일부 떠안고 외국인 기관은 안 사고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왜 이렇게 가냐면 이때 연기금이 기타 법인의 자사주 매입,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죠. 상상을 초월하는. 왜? 지주사 전환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지주사 전환할 때 홀딩스의 자사주가 의결권이 대주주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당근을 줬죠. 특별법으로. 근데 지금 삼성전자만 그 특별법을 활용하지 못하게끔 눌러놓고 있잖아요. 서울바이오시스 고생들 많으셨어요. 23,700원입니다. 모간이 26만원 때려 올려버립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물량 가져갑니다. 수급 논리 이제 이해되시죠? 서울바이오시스 가져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모건에서 때려 사는데 어쩌라고. 지들이 사는데. 요 교육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녹화방송에서 보십시오.